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셰필드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7연승이라는 미친 기록을 진행 중인데요. 아스날이 어떻게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오늘 하프스페이스를 정말 지독하게 노렸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엔 4명의 센터백, 그리고 조르지뉴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르지뉴는 잠시 후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웨데고르, 화이트, 사카까지 측면에 3명이 있습니다. 셰필드는 수비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으로 볼 수 있고요. 풀백의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화이트가 사카 뒤로 돌아뜁니다. 상대 수비가 화이트를 커버하기 위해 딸려나가면서 사카가 웨데고르 쪽으로 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이트의 오버래핑으로 웨데고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카가 웨데고르에게 공을 내줍니다. 웨데고르가 안쪽에 크로스를 넣으려다가 상대 수비가 태클로 걷어내는데 화이트 쪽으로 굴러갑니다. 화이트는 이 공을 챙겨서 안쪽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습니다. 골이 되지 않았지만 측면 지역에서 3인 플레이를 하면서 선수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만듭니다. 결국 밀집 수비를 뚫는 건 얼마나 창의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냐 싸움인데 지금도 3명이 유기적으로 만들어냈죠. 이번엔 첫 골 장면입니다. 아스날의 지공 플레이의 기본은 공을 가진 선수 쪽에 많은 선수들이 붙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만들죠. 키비오르가 킥모션을 취하니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셰필드 선수 2명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대 수비 중심이 박스 쪽으로 몰리니까 키비오르는 다시 공을 바깥쪽 마갈량이스 쪽으로 줍니다. 다시 셰필드의 두 선수는 커버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와 같이 좁은 간격으로 대형이 유지되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서 조르지뉴가 사이 공간에서 프리하게 공을 잡게 됩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심을 흔들어서 다시 수비 대형을 잡을 때 구조가 100% 회복이 안 되는 순간을 노립니다. 근데 조르지뉴에게 공이 가는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원이 수비하는 셰필드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와 라이스 그리고 보글이 2대1 상황이 되면서 아스날에게 수적 우위가 일어나요. 중심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조르지뉴는 2개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축구에서 선택지 증가는 뭐다? 파괴력 증가입니다. 보글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보글은 수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르지뉴는 마르티넬리를 택합니다. 마르티넬리가 공을 잡으니 보글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라이스 쪽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라이스는 하프 스페이스 깊숙이 움직이고 마르티넬리가 이에 응해서 패스합니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공이 간 이상 수비들은 대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자신의 골대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골대 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는 골대 반대 방향으로 해야 하죠. 공격이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서 공을 잡은 겁니다. 라이스는 안쪽으로 컷백을 내줍니다. 하베르츠가 앞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수비 하나는 데려가주고요. 웨데고르는 이미 어깨가 들어가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슈팅이 가능할 겁니다. 웨데고르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전반 4분 만에 터진 골이고 과정 역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중심 흔들기, 수적 우위, 하프 스페이스 공략까지 현대 축구에서 밀집 수비로 지공하는 팀이 갖춰야 하는 패턴 플레이를 한 골에 압축시켰습니다. 아스날이 아까 6대0으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전반전에 5골, 후반전에 1골을 넣었습니다. 5번째 골도 첫 번째와 비슷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 플레이가 나와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이트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서 최종 수비 앞라인 선수가 중심을 박스 쪽으로 당긴 순간 다시 웨데고르에게 공을 내줍니다. 웨데고르는 공을 끌고 가면서 자신이 2명을 달고 뜁니다. 사카 쪽 패스기를 맡고 있던 선수를 드리블로 직접 자신에게 붙이면서 사카 쪽 패스길까지 확보합니다. 웨데고르의 한 발짝 앞으로 가는 드리블 때문에 사카 쪽 길이 열리면서 웨데고르는 2개의 선택지를 얻습니다. 사카와 화이트죠. 선택지 증가는 파괴력 증가. 아까처럼 수적 우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스 선택지가 2개 생긴 상황입니다. 이때 웨데고르는 사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카의 번뜩임이 한번 나오죠. 공을 왼발로 컨트롤 해놓는 게 아니라 몸을 열면서 터치 없이 공이 굴러가게 냅둬요.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왼발로 잡았으면 전진하기 어려웠어요. 사카의 흘리기 덕분에 하프 스페이스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사카가 라이스 쪽으로 컷백을 내주고 라이스가 반대쪽 보고 깔끔히 마무리하며 경기를 5대0으로 만듭니다. 좌우만 바뀌었지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스날은 특히 3인 이상이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매우 퀄리티가 높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주전들이 선수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만드는 공격 조립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겠죠. 아스날은 하프스페이스를 잘 활용합니다. 하프스페이스를 잘 사용하려면 하프스페이스까지 잘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르지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핀볼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핀볼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공을 튕겨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조르지뉴도 자신에게 오는 공을 튕겨내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은 조금씩 전진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살리바가 90분 내내 공을 잡고 있을 수 없죠. 공을 잡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방출을 해줘야 상대에게 압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공을 받아주고 리턴 내주는 역할을 조르지뉴가 합니다. 조르지뉴는 직접 몸을 부딪히지 않는다면 숏패스도 정확하고 패스 판단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려서는 팀 상대로 지공으로 공격 조립을 할 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죠. 지난 뉴캐슬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종종 롱패스를 넣으면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조르지뉴의 큰 장점이죠. 하베르츠가 뛰는 걸 보고 롱킥을 넣어줍니다. 하베르츠가 이 로빙볼을 수비를 잘 견뎌내며 컨트롤하고 화이트에게 툭 내줍니다. 화이트는 이 공을 따라가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6대 0이 됩니다. 조르지뉴의 감초 같은 역할도 아스날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골을 패턴 플레이와 전술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개인 돌파로 일반적인 상황을 골로 만드는 사카의 골도 있었고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득점으로 만드는 하베르츠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살리는 건 선수 퀄리티고 그래서 영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스날의 승리로 우승권 세 팀 간의 1점차 승점 간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리버풀과 맨시티는 서로를 만납니다. 다음 경기에서 혹시 둘이 비기고 아스날이 브렌트포드전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승점 64점이 되면서 리버풀을 골득실 차로 앞서며 1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 팀에게 다음 주 펼쳐지는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